안녕하세요. 쉬운 수학, 수학쌤입니다. 오늘은 행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강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행렬의 곱셈과 역행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행렬의 곱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A의 I열과 B의 J열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차례로 곱하여 더한 것을 I, 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와 B의 곱이라고 하고 AB로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A 행렬은 L 곱하기 M의 행렬, B 행렬은 M 곱하기 N의 행렬로 앞의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의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을 곱해 보겠습니다. A 행렬의 I행과 B 행렬의 J열을 곱하면 새로운 행렬의 IJ 성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A 행렬이 L 곱하기 M 행렬이고 B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기 때문에 곱의 계산이 끝난 후의 행렬은 L 곱하기 N의 행렬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앞의 행렬에 2143, 뒤의 행렬에 2136 성분이 있습니다. 앞의 행렬의 행과 뒤의 행렬의 열이 만나서 서로 곱해지면 1행 1열의 성분이 되고요. 앞의 행렬의 2행과 1열이 만나면 2행 1열의 성분, 또 앞의 행렬의 1행과 뒤의 행렬의 2열이 만나면 1행 2열의 성분, 2행과 2열이 만나면 2행 2열의 성분이 됩니다. 다시 꼼꼼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의 행렬의 행을 곱하고 뒤의 행렬의 열을 곱할 때 앞의 행렬의 행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뒤의 행렬의 열에서는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매칭해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2 곱하기 2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을 해서 그 값을 더해줍니다. 1행 2열의 성분에서는 2 곱하기 1, 1 곱하기 6의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2행 1열의 계산에서는 4 곱하기 2, 3 곱하기 3을 해서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4 곱하기 1, 3 곱하기 6을 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맞추면 7, 8, 17, 22의 행렬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앞 행렬의 행, 뒤 행렬의 열을 계산해 볼 건데요. 앞에 오는 값끼리 먼저 1과 4를 곱하고 뒤에 오는 값 마이너스 1과 2를 곱해서 더해주면 1행 1열의 성분이 나옵니다. 1행 2열의 성분은 1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되겠죠. 2행 1열의 성분은 앞의 행렬의 2행에 해당하는 값과 뒤의 행렬의 1열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대로 곱해주는데요. 2 곱하기 4, 3 곱하기 2를 더해주면 그 값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행 2열의 성분은 순서대로 2 곱하기 3, 3 곱하기 1을 해서 더해줍니다. 이렇게 다 계산한 값은 2, 2, 14, 9를 성분으로 갖는 행렬이 되네요. 앞에서 행렬의 곱을 직접 계산해 보았는데요. 행렬의 곱은 계산법만큼이나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A 행렬, B 행렬, 0행렬이
곱이 정의되는 임의의 행렬일 때 A행렬과 영행렬의 곱은 영행렬과 A행렬의 곱과 같고 그것은 영행렬과 같다. 여기서 영행렬은 성분이 모두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로 실수 영역에서 숫자 0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 영역에서도 0과 곱해지는 숫자는 모두 0이 되듯이 행렬에서도 영행렬과 곱해지는 값은 모두 0행렬이 됩니다. 두 번째, 임의의 A행렬과 B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나왔다고 A행렬 또는 B행렬 각각이 영행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행렬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성질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이 곱해져 있는데요. 직접 곱해 보겠습니다. 앞에 1행 1열의 성분과 뒤에 1행 1열의 성분을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또 1행 2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을 곱하면 1 곱하기 1, 이렇게 1행 1열의 성분이 되고요. 1행 2열의 성분을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값이 됩니다. 또 역시 같은 방법으로 2행 1열의 값을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1이고요. 마지막으로 2행 2열의 성분을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1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값을 모두 계산해 보면 영행렬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곱한 값이 영행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행렬은 영행렬이 아니죠. 그래서 곱한 후의 결과값이 영행렬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곱해졌던 행렬은 영행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행렬의 곱셈의 기본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순서가 엄청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두 행렬을 곱할 때 앞에 위치한 행렬의 행과 뒤의 행렬의 열이 곱해져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두 행렬의 곱한 값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곱셈의 위치만 지켜진다면 계산하는 순서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행렬의 거듭 제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가 정사각 행렬일 때 행렬의 거듭 제곱은 실수에서와 비슷하게 행렬의 지수로 표현합니다. 1번을 보시면 A의 제곱은 A를 2번 곱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3번 곱한 것은 세제곱으로 표현하게 되지요. 그래서 2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수 법칙도 성립합니다. 행렬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한 것은 지수 법칙,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행렬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을 한 것은 지수 법칙, 지수끼리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단위 행렬은 실수 영역에서 1과 같은 존재입니다. 임의의 n차 정사각 행렬 A 행렬과 단위 행렬 2를 곱한 값이 자기 자신, 즉 A 행렬이 나오는 n차 정사각 행렬 2를 n차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차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2차 정사각 행렬인데요. 1, 0, 0, 1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행렬은 실수 영역에서 역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X와 XA가 단위 행렬 2를 만족시키는 행렬을 나타내면 행렬 X는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A의
인버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와 a가 서로의 역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행렬과 역행렬을 곱하나 역행렬과 a행렬을 곱하나 똑같이 단위행렬을 나타냅니다. 그럼 역행렬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행렬 a의 성분 AD-BC를 라지 D라고 했을 때 역행렬을 가질 조건은 이 라지 D식이 0이 아닐 때입니다. A의 역행렬을 구해보면 라지 D분의 1을 곱해주고 A와 D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BC 성분에는 마이너스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역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AD-BC분의 1을 곱해주고 A와 D에 해당하는 값을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B와 C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앞에 D분의 1은 1이 나오고 1값을 모두 곱한 후의 값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5를 성분으로 갖는 행렬이 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행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알 듯 하면서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겁먹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요.